자, 그래서 속도, 가속도야. 자, 속도, 가속도인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거야. 쉽게, 쉽게 이해하면 뭐가 있냐면, 자, 먼저 위치의 식이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 위치가 주어져요.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주어져요. 주로 위치는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T로 주어지고요. 자, XT로 주어지고 속도는 이제 VT, 가속도는 AT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지금은 미분만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속력이라는 기호도 있겠죠. 속력. 얘들아, 속력이 뭐야? 속력이 속도의 양수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속도는 이게 뿔마가 붙어 있는데 속력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비슷하게 가속도에도 가속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가속도의 크기다 라고 얘기만 할 거예요. 알겠지? 가속도의 크기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이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145쪽. 자, 근데 일단 알겠어. 그래. 우리가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를 알겠는데 그 다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시간당 뭐 시간에 따른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다 나오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이 길이가 이제 t에 대한 식이 주어지면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미분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자 넓이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넓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율이다 라면 부피를 미분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요 LT, ST, VT 요거 식을 세우는 거에 중점을 맞춰줘야 돼. 어차피 미분하는 건 다 알 줄 알잖아. 그죠? 미분하는 거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각각의 식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같이 잘 따라해 볼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닮음을 좀 많이 쓸 거예요. 닮음 많이 쓸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바로 가보자. 146쪽이요. 자, 필수예제 32번. 얘들아, 필수예제 32번.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면 돼. 막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것도 없어. 요 개념만 알고 그냥 문제를 봐도 절대로 틀릴 건 없다. 여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니까 맞추면 돼. 자, 32번 볼게요. 자, 보면은 수직선을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다. 자, 이렇게 X의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위치야. 근데 이제 1번에 보니까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 가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뭐 하면 돼? 얘를 한 번 미분하면 되겠죠? 3t제곱 마이너스 6t인데 t가 3에서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되겠죠? 3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18이니까 아 속도는 9구나.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8라고 쓸까?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해야죠. 그래서 6t-6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래서 걷다가 3을 대입하면은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 18 빼기 6이니까 12가 되겠지. 이해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하고 그냥 대입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야.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자, 뭐가 어떻게 될 때 운동 방향을 바꿀까? 뭐가 어떻게 될 때? 아는 사람 있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봐봐. 너희가 자, 직선으로 움직인다 생각할게. 내가 앞으로 막 뛰다가 갑자기 뒤로 뛸 수 있어? 어떤 점이 생길까?
속도를 줄여야 돼, 늘려야 되는 거야. 줄여서 그 다음에 운동방향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될 때가 바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야. 알겠지? 속도가 0이 돼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쌤, 드리프트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건 좀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건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마찰을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건 직선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니까 앞으로 가다 0이 돼야지만 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구했던 뭐가 이 VT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초를 먼저 구해보자. 시간을 먼저 구해보자 그거예요. 그럼 얘가 0 되는 거니까 3t로 묶으면 어떻게 돼? t-는 0이 되니까 t는 0초, 2초가 되겠죠. 그치? 근데 0초는 시작하는 거니까 바꾸는 게 아니겠지? 그럼 몇 초에 해당이 되는 거야?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인 거야. 그때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2를 대입하니까 8 빼기 1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 나와도 괜찮아. 위치라고 했을 때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거 지금 요거 둘 다 해보자. 92, 93 요거 둘 다 해보자. 이해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 물어봐요. 알겠죠? 일단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그리고 그 다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가 0이 될 때 값이다. 자, 필수 예제 33번 볼게요. 자, 33번 보면 이런 문제들도 잘 보시면 좋은데 자, 뭐라 되냐면 지상 25m에서 20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던진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면 자, 높이가 x야. 높이가 x인데 자, x가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는 식이 된대요. 자, 그때 돌을 던지고 3초 후 그럼 3초니까 t가 3일 때 속도와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속도 구해야죠. 속도라는 거는 위치를 한 번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20-10t가 돼요. 그지? 그 다음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죠. 자, 속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됐어. 그지? 그래서 3초일 때 속도는 V3이라고 쓸게요.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 A3 같은 경우는 얘는 대입할 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약간 중력 가속도 같다 그죠? 9.8 아닌가? 중력 가속도가 그지? 와, 수학생은 이것도 기억해. 너희도 기억해야지. 아니 물리를 안 배워도 기본 상식이잖아. 아니야? 아무튼 자, 잘라서 그만할게. 자, 돌이 최고 높이 2번 보면은 돌이 최고 높이야. 자, 생각해 볼게. 자, 돌을 던졌어. 그럼 최고 높이에 됐다라는 건 뭐가 0일까? 돌 던졌어. 최고 높이에 갔어. 뭐가 0일까?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던져서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운동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 계속 올라가다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운동 방향을 바꿔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돌이 최고 높이라는 얘기는 결국 속도가 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과 똑같은 거지. 그럼 속도니까 아까 전에 요거 있었잖아. 그래서 20-10t가 0이 되니까 t가 뭐가 되는 거야? t가 2초네. 그럼 높이일 때 걸린 시간이니까 t는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3번 보면은 돌의 최고 높이야. 최고 높이. 최고 높이면은 그냥 방금 구한 시각을 어디다가 대입하면 돼? 위치, 높이에다 대입하면 되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25 더하기 얼마? 40 마이너스 4, 5, 20이 돼서 얼마다? 45m가 바로 최고 높이가 되겠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돌이 지면에
지면에 떨어질 때 몇 초냐? 떨어질 때 순간의 속도. 떨어질 때 속도. 자,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자, 지면이라는 건 지금 내가 25m에서 던졌다고 해도 지면이라는 건 내가 25m가 중요한 게 아니라 0m가 중요한 거 알겠지? 그러니까 지면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0m란 얘기라서 뭐가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뭐가 되는 거? 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어떤 친구들은 25m에서 던졌으니까 25m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면에 떨어진 거니까 0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나눠줘.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t 마이너스 5 그 다음 t 플러스 1은 0 되니까 t가 5초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초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속도에다 대입하니까 그때 속도가 얼마다? 마이너스 얼마다? 30이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되게 뭔가 공통수학에서 다룰 만한 물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거 이것도 둘 다 해볼게요. 294랑 295 두 개 다 해볼게요. 자, 148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먼저 그래프부터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자, 얘가 요렇게 돼요. 근데 가로축은 t고요. 세로축은 vt예요. vt. 그러니까 속도라는 얘기죠. 속도. 자, 그리고 3초가 있고 5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부터 볼 건데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까 얘기했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뭐가 된다고? 속도가 0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3초일 때 속도가 0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VT니까 위치가 아니야. 위치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 속도가 되는 거니까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건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3을 대입하니까 속도가 0이었네. 그죠? 자, 니은도 보면은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V가 0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는 거야. 양의 방향이니까 0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T가 2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근처에 2가 있을 거잖아. 그지? 2를 따라가니까 속도가 양수가 돼야 한대. 속도가 양수니까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쌤, 2초일 때 얘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니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속도는 점점 줄이고 있긴 해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을 보면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이다.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이다. 자, 가속도가 0이다. 자, 내가 말했죠. 여기는 5가 돼 있는데 5를 쌤 5를 대입하니까 0이니까 이거 맞지 않아요? 그건 속도가 0인 거죠. 가속도는 0이 아니야. 자, 그러면 자, 내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기 꼭대기 있거든? 여기를 내가 여기 2초라고 할게. 요건 그냥 내가 추가 문제야. 이거 디귿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4초로 할게. 자, 가속도가 0인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속도가 0인 점이 두 점이 있어요. 몇 초랑 몇 초일까요? 지호 얘기해봐. 몇 초랑 몇 초일까? 2, 또 2초랑 4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는 가속도가 0이 아니라 속도가 0인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그죠? 결국 V'T가 0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미분해서 0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극값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이제 극값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점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296, 297 요거 두 개 다 해볼게. 요것도
그 그래프가 속도를 의미하는지 위치를 의미하는지 잘 봐요. 알았지? 속도를 의미하는지 위치를 의미하는지 잘 봐서 대답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추가로 더 해줄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35번이죠. 자, 이거 여기가 좀 어려워. 이게 그 뭐야. 여기 속도가 속도는 그래도 미분하고 0 되는 거 찾고 미분하고 대입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 자, 여기 위치라든가 그 이제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변화량을 구할 때는 그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뭘 쓴다고 말씀드렸냐면 닮음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로 가볼게. 자, 35번. 자, 제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지원이가 키가 좀 작네요. 저보다 작네요. 네, 아무튼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가로등이 3m짜리가 있고, 자, 그 1.5m인 지원이가 있습니다. 성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 지원이가 3m의 높이의 가로등 바로 원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동하면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돼? 이 그 그림자의 길이가 이게 그림자의 길이죠. 얘가 점점점 길어지겠죠. 이해되니? 길어져요. 그랬을 때 지원이의 그림자의 머리끝 요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내가 지금 요 상태가 t초 후라고 생각해. t초 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어왔어. 그러면 얘가 속도가 얼마로 걸어가니? 속도가 매초 2m의 일정한 속력으로 왔으니까 여기가 바로 2t가 되겠지.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전체 길이를 구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2t라는 거 알았단 말이야. 여기를 뭐라고 둘까? 여기를 그냥 저기 x라고 둘까요? 그러면 닮은 비가 성립하겠죠. 뭐가 성립하냐? 1.5 대 3으로 둘 수 있죠. 그쵸? 1.5 대 3은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1.5 대 3은 몇 대? x 대 x 플러스 2t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됐니? 그쵸? 그래서 내항 외항을 해주면은 3x는 1.5x 플러스 3t가 되고 이항해 주니까 1.5x는 3t라서 x가 뭐가 되는 거야? 나눠주니까 2t가 되니? 그쵸? 2t가 됩니다. 2t가 그럼 여기가 2t구나. x도 x 2t구나. 그러면은 머리 끝이니까 이걸 다 더한 게 머리 끝까지의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얘는 움직이는 거리가 4t가 되겠죠. 이거의 위치가 거리자 위치가. 그럼 이걸 뭐 한 게? 미분한 게 바로 속도가 되니까 속도는 뭐가 되는겨?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미분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원이의 그림자 길이 변화를 그림자 길이가 방금 구했잖아. x가 2t라고 했죠? 그걸 변화율을 했으니까 미분하면 돼. 그래서 2번의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자 끝이라고 하면은 요거 전체 길이 구하는 거고 그림자라고 하면 요거의 길이를 구해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초 후에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해놓고 그걸 미분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밑에 있는 걸 해볼 건데 자, 299번만 할게요. 위에 거는 제가 할게요. 299번만 요거랑 문제가 동일하거든? 똑같이 한번 해보고 안 되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해볼게요. 299. 298 볼게요. 자, 298은 내가 왜 보려고 하냐? 여러분들이 공식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정삼각형에서요. 어디서? 정삼각형에서 높이와 넓이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나 기억하고 있다, 손? 자, A라고 줄게요. 자, 높이 어떻게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넓이 어떻게 넓이는?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 알겠지? 자, 외워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10cm예요. 여기가 10cm라고 합니다. 그때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6cm씩 길어진다라고 하면 6t라고 두면 돼. 플러스 6t.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10 플러스 6t예요. 이 정삼각형의 높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ht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이 한 변을 대입을 하면 되겠지. 2분의 루트 3 가로 열고 10 플러스 6t 전개해 주니까 5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t 이렇게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얘 변화율 구했으니까 h't를 하게 되면 3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야. 이래서 내가 공식을 외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공식을 모르면 저것도 90도로 수뇌발 내려가지고 반띵 구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저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하거나 좀 빨리 하는 사람들은 뭐 삼각비를 쓰겠죠. 근데 공식 외워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꼭 기억을 해 놓자. 알겠지? 정리해 놔요. 자, 다음은 36번. 자, 36번. 자, 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넓이에 대한 식이든 길이에 대한 식이든 부피에 대한 식이든 식을 세워놓고 미분에서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36번 보게 되면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 그러니까 원 모양으로 퍼진다 그 말인 거야. 자, 그때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20cm씩 늘어날 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럼 이 반지름은 원래는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파문이 일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cm씩 커진다 했으니까 반지름이 20t다 라고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자, 그때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t가 3일 때 원의 변화율이니까 일단 먼저 넓이부터 구해 봅시다. 자,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파이 r 제곱이 되니까 400t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뭐 파이 앞에 써도 되긴 하는데 파이 t제곱 쓰자 차라리. 400 파이 t제곱. 요렇게 400 파이 t제곱이 넓이에요. 자, 근데 나는 3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이라 했으니까 먼저 미분 때리고요. 미분하니까 800 파이 t가 됐죠. 그 다음에 몇 초일 때? 3초일 때니까 S'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니까 2400 파이가 되는 거예요. 네. 조금만 이따 가자. 그냥 다음 주 보강하고 가면 그래, 그럼 이거 주고 가. 그래. 그래. 이거 가져와. 가.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해됐지?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돼요. 자, 다음에 37번까지 볼게요. 37번 이제 부피 구하는 거야. 자,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구가 있어요. 자,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2cm예요. 자, 근데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1cm씩 늘어나요. 그러면은 길이는 바로 2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2 플러스 t. 1초, 이게 초당 1cm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반지름이 6cm가 되었을 때, 즉 2 플러스 t가 뭐가 되었을 때 6cm니까 t가 4란 얘기죠. t가 4초일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라 했어요. 자, 9의 부피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나 물어봐야죠. 자, 9의 부피 어떻게 구해? 4 땡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되겠죠. 역시 기하를 해서 잘 안 해. 역시 기하를 해야 된다. 그래. 자, 3분의 4 파이 r이니까 r은 2 플러스 t죠. 2 플러스 t의 세제곱 요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분해도 되고요.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는데 한번 요거 인 상태에서 미분한 거 보여줄게. 자, 간단한 거듭 제곱을 미분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V'T는요. 얘는 가만히 두고요. 자, 바깥의 거 미분한 거 바깥의 거. 그러면 곱하기 3, 2 플러스 t의 제곱. 오케이?
바깥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듭제곱의 미분은 바깥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 안에 거 미분해서 한번 곱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4파이 2 플러스 t의 제곱 됐죠? 근데 이제 몇 초? 4초일 때 변화를 알고 싶으니까 v'4는요 4파이 곱하기 4 대입하니까 6의 제곱이야. 그래서 36 곱하기 4라서 144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둘 다 해볼게. 이거 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둘 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150쪽에 둘 다 해보자. 하던 사람 계속 이어서 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마 식 세우는 것까지는 아마 잘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원기도 이렇게 있어. 자, 이거는 이제 곱의 미분이랑 여기 간단한 합성함수의 미분이 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거든.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면 20 플러스 얼마? 20 마이너스 0.2t예요. 그 다음 높이는 5 플러스 얼마? 0.5t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원기둥의 부피죠. 자, 부피식은 VT 자체가 어떻게 되냐? 자, 파이 곱하기 20 마이너스 0.2t의 제곱 곱하기 5 플러스 0.5t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상태로 두고 저기 전개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냥 곱의 미분해도 돼요. 자, 봐봐. 잘 봐. 자, 파이는 가만히 있고 자, 얘부터 미분할 거야. 얘부터 앞에 거 미분할 거야. 그러면 얘는 바깥에 거 미분하고 그죠? 그 다음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요렇게. 됐어? 그 다음 뒤에 거는 가만히. 됐니? 그 다음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두고요.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0.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 다음 거기다 얼마 대입하면 돼? 10을 대입하면 돼요. 그 혹시 전개해서 하는 거 보여줘? 느낌이 전개해서 하는 거 원하는 것 같은데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0.2 그 다음 여기 10 대입하니까 5 더하기 5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파이 곱하기 20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0.5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8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0.2가 되고요. 얘는 10이 되거든. 그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72파이 그죠? 그 다음 얘는 18이죠? 자 18의 제곱이야. 18의 제곱이면은 99, 81, 4니까 324네요. 324 파이 곱하기 얘는 2분의 1이잖아. 약분하니까 162 더해주니까 90 파이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 전개하는 걸로 한번 보여줄까요? 혹시나 저기 계산 지금 곱의 미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전개하는 건 보여주지 뭐. 완전 제곱식 해볼게. 자, 파이 곱하기 앞에 거 제곱 400 마이너스 2배의 20 곱하기 0.2t 플러스 0.2의 제곱 t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그 다음 곱하기 5 플러스 0.5t 써두고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공 하나죠, 공. 그럼 몇 t? 마이너스 8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곱할 거야. 그 다음 파이 냅두고 400이랑 5 곱하면 어떻게 돼? 2000 마이너스 400이랑 요거 하니까 얼마? 플러스 200t죠. 그지? 그 다음 얘랑 얘 곱할게. 마이너스 얼마? 40t. 그 다음 8호 40이니까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 얘 곱할 거야. 요거 그냥 아예 계산하자. 얼마냐? 0.04죠. 그지? 0.04랑 5 곱하니까 플러스 0.2t 제곱. 그지? 얘랑 얘 곱하니까 더하기 0.02t 세제곱. 요거야 요거. 그럼 됐죠? 이 상태에서 저 계산 좀 해줄까? 파이 2000. 그 다음 얘랑 얘 계산하니까 얼마? 플러스 160t. 얘랑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8t 제곱 더하기 0.02t 세제곱 이렇게 되네.
그죠? 얘 이제 미분해야죠. 미분하니까 어떻게 미분하니까 얘 없어질 거고 파이는 냅두고 파이 냅둬 안에 거 160 마이너스 7.6t 더하기 0.06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t에다가 10 대입하고 여기다가 100제곱 100이 t 10제곱이니까 1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60 마이너스 76 더하기 6이야. 그럼 얼마 돼? 90이잖아. 이렇게 나와. 전개도 나와. 자,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써주세요. 자, 다음은요. 자, 152쪽에 310번. 자, 자, 이거 봐봐요. 처음에 뭐냐면, 야, 이거 뭐야, 그죠? 뭐냐면, 반구. 그러니까 9의 반쪽이 있어. 9의 반쪽, 이렇게 생긴 물탱크가 있대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자, 5cm인 반구 모양의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넣는데 수면의 높이가 수면이 이게 물이 찼어. 이렇게 찼어. 이렇게 수면 이렇게 찼어. 찼어. 그 수면의 높이라는 게 분당 1cm씩 올라가는 거.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t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분당 t. 자, 그때 시작한 지 2분 후, 그러니까 t가 2일 때 수면의 넓이. 자,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자, 수면의 넓이라는 건 여기에 여기 지금. 색칠한 거 보여? 여기에 넓이의 변화율인 거야. 그러면 이 수면이라는 거는 원이겠죠, 당연히. 원이고 우리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려면 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자, 여기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있겠죠? 보이니?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그릴 수 있어? 요렇게 끝을 이으면 얘가 바로 반지름 5cm가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요렇게 그으면은 자, 여기 90도라고 하면 여기 길이 뭐가 될까? 바로 5-t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수면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요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5랑 r이랑 5-t랑 뭐가 성립하겠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겠지. 그지? 그래서 뭐의 제곱은 그냥 r의 제곱 바로 구할게요. r의 제곱은 어디서? 5의 제곱에서 5-t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계산해 주자. 계산해 주니까 25 플러스 10t t제곱이 돼서 10t t제곱이 바로 r제곱이 되는 거야. 쌤, 루트 씌워야 돼요? 아니, 씌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수면의 넓이라 그랬잖아. 이 st라는 녀석 자체가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그 r제곱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파이 곱하기 10t t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s't는요. 얼마가 되는겨? 파이 가만히 있고요. 10-2t가 되겠지. 됐니? 그 다음 t가 2일 때니까 그걸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서 s'E는 파이 곱하기 10-4가 돼서 몇 파이다? 6파이가 바로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자, 얼른 적어놔요. 풀이 가자. 그림 그려야겠지, 그지?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311번도 볼 거예요. 311번 빨리 보고 빨리 쓴 다음에 너희 쉬게 해줄게. 이거 생각보다 쉬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자, 311번이에요. 자, 이번은 원뿔인데 거꾸로 돼 있어. 꽃갈콘 모양. 이렇게 꽃갈콘 모양으로 돼 있는 원뿔이 있습니다. 자, 원뿔의 반지름은 6cm, 높이는 몇 cm냐면 높이는 24cm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에도 수면의 높이가 매 초 2cm씩 올라가도록 물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채웠는데 여기의 길이가 매 초 2cm씩 올라가니까 2t라고 둘 수가 있겠죠. 되니? 그랬을 때 수면의 높이가 8cm, 즉 2t가 8cm 되니까 t가 뭐일 때? 4초일 때 이 부피의 변화율이야. 부피의 변화율.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원뿔의 부피를 먼저 기억해야죠.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야. 알겠지?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인데 그럼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죠? 여길 또 r이라고 두게 되면은 자, 몇 대 몇은 2t 대 24.
작은 거 대 큰 거의 높이 그 다음 r 대 6이라고 두면 되겠죠. 됐니? 그러면 내항 외항 곱하니까 24r은 얼마? 12t가 돼서 r은 2분의 1t가 돼요. 2분의 1t. 됐니? 2분의 1t가. 그러면 이제 우리 vt를 구할 수 있어. 3분의 1 파이 반지름이 2분의 1t의 제곱이니까 4분의 1t 제곱이 되는 거고 높이는 2t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결국 6분의 1 파이 t 세제곱이 부피가 되고 부피의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미분해 주니까 2분의 1 파이 t 제곱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얼마? 4초일 때니까 4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 16 곱해지니까 몇 t다? 8파이가 바로 변화율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K는 8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적어두고 다 적으신 분들은 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RPM 할 거야, RPM. 자, RPM은 자, 우리가 페이지로 보면은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이제 제곱근 계산하는 거 볼 거예요. 계산.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인가요? 아, 8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자, 8페이지 이제 계산하는 거 같이 연습할 겁니다. 계산하는 거 잘 해야 뒤에 있는 거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극한값의 계산. 자, 다시 한 번 더 저기 복습 아닌 복습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미트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뭐라고 했냐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야.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1 되어 있어.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얼마로 구하면 되는 거야? 3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말고는 좀 특별한 모양이 있었어요. 그죠? 특별한 모양들 중에서 내가 뭘 기억하라 했냐면 자, 무한대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딱 기억을 해.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 0이긴 0인데 플러스 0분의 1 얘는 무한대가 되고요. 마이너스 0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 0분의 1은 무한대가 되는데 플러스 0분의 1이면 무한대, 마이너스 0분의 1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놔야 되는 거야. 극한값 계산할 때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할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극한값은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대입했을 때 좀 특별한 모양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총 4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쓰여져요. 두 가지 형태는 자, 루트가 없는 꼴이 있고 루트가 있는 꼴이 있어. 자, 루트가 없는 꼴 같은 경우는 자, 분명히 0분의 0꼴이라서 무조건 한 식을 뭐 분자 분모든 인수분해 하셔야 돼. 인수분해. 뭐 하라고? 인수분해해요. 그 다음에 약분하면 됩니다. 무조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되고요.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해야 돼. 근데 내가 왜 분모라는 말을 안 썼냐면 분자의 유리화일 수도 있어. 분자 유리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쪽에 지금 17번과 19번 풀 거야. 자, 9쪽에 17번 보세요. 자, 17번 보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되어 있어. 그쵸? 자, 얘도 분모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분자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 지금 루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주면 돼. 분자만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돼서 약분되죠? 그 다음에 대입하면 돼.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마이너스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 다음 19번이요. 자, 19번은 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빼기 4분의 루트 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거든요. 자, 루트가 있잖아. 루트가 있으면 뭐 하라 했어? 유리화 해주라 했죠. 유리화 해야 되니까 분자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또 분모에도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해줄게요. 곱해주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자, x 빼기 4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분의 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빼기 4가 돼서 약분이 되고 4를 대입하니까 얼마? 2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4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0분의 0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오케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딱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뭘 이용하는 거냐? 여기 두 번째 요거 보여? 자 무한대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도 분자 모두 나누면 되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모두 나누자라는 거야. 자, 이것도 한번 문제를 예시 들어줄 테니까 보고 따라해 볼 건데 자, 저는 22번만 할게요. 22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뭐분의 2x제곱 플러스 1분의 3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럼 얘는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인 뭐 나누는데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분모를 나누니까 2 플러스 x제곱분의 1 분의 분자는 3 플러스 x분의 5 마이너스 x제곱분의 2가 되거든요. 근데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된다 했었어? 얘가 0으로 간다 했지? 얘는 다 0으로 가요. 그래서 개수가 답이 돼요. 2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총 3가지 모습이 있어. 어떤 모습이 있냐? 자,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모 분자 비교해 볼게.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큰 경우가 있어. 그러면 발산합니다. 예. 뭐 플러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발산해요. 분자가 더 크면. x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모랑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값이 뭐 a분의 b로 수렴하는 거야.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알겠지? 그 다음 이거 거꾸로 썼구나. 분자 분모 써줘야지. 분자 분모. 자, 그 다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아지면요 0으로 수렴해요.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알겠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정리 잘 되어 있어. 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3번 세 번째.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야. 자,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두 가지 유형이에요. 루트가 있는 유형이랑 루트가 없는 유형이 있어. 자, 지금 다시 8쪽이야, 8쪽. 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해주면 돼. 유리화 해주고 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풀면 돼요. 유리화한 다음에. 그 다음 루트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문제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24번 봐, 24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요. 자, 최고차항 뭐야? 최고차항 몇 차? 최고차항 2차죠, 2차. 그래서 2차로 묶는 거야. 그럼 x제곱 묶어주니까 1-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돼요. 그럼 얘는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요. 그럼 1 곱하기 얘는 뭐야? 무한대니까 답은 무한대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25번은 그냥 유리화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자, 다시 저기 네 번째 유형. 자,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이야. 0 곱하기 무한대꼴. 자, 0 곱하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요. 0 곱하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얘도 저기 풀이가 딱 한 가지 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분. 대부분 통분이에요. 근데 유리화하는 경우도 있긴 해. 통분 또는 유리화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요건 내가 한번 값을 한번 보여줄게. 몇 번이면 26번이야. 26번이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 0으로 가는구나.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것 자체로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뭐 해주면 돼? 통분해 주거나 유리화해 주면 무조건 약분하는 모양이 생겨요. 알겠지? 약분하는 모양이. 그래서 통분해서 써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빼기 1 돼서 약분이 돼버려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을 풀어야 되냐면 자, 9쪽에 17번부터 27번까지 다 해결해 보시면 돼요. 일단 한 줄 쫙 연습해 봐. 그 유리화한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차수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번 보여드릴게. 자, 25번. 자, 25번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x가 돼 있단 말이지.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유리화해 주면 돼요. 자, 유리화할 때 분모든 분자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운데다 뭘로 바꿔서 플러스로 바꿔서 분모 분자 곱해 주니까 위에 거는 바로 합창공식을 쓸게요. 그러면 x제곱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럼 분모 분자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는 거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 얼마냐? x가 최고차항이야. 근데 x가 최고차항인데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누셔야 돼. 그래서 루트 x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0이 돼서 답은 뭐가 된다? 답은 5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루트 x제곱 즉 x로 나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지호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그 다음 유형을 설명해야죠.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자 20 몇 번이래. 8조죠. 8조 그냥 8조. 8조 돌아가셔서 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정계수의 결정. 자, 미정계수 결정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에는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 내가 함수를 예를 들게. 자, fx분의 gx가 있어. 근데 x가 어떤 a로 갈 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자, 극한값이 수렴했을 때 첫 번째, 내가 리미트 g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0으로 자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해. 그러면 분모도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분모도 0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분수꼴이 수렴하면 0분의 0꼴이란 뜻인 거야. 자, 또 두 번째, 이번엔 자 분모가 뭐가 돼버리면 0으로 가버리면 그럼 분자가 뭐가 된다? 분자도 0으로 간다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뭐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번에 어떤 숫자로 가는 거 말고 이번에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분의 gx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대. 그럼 fx와 gx의 차수가 어떻다? 네,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것도 같이 요거랑 위에 거랑 더불어서 기억을 해둬라. 0분의 0꼴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라는 거를 기억해 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있어. 샌드위치 정리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극한값 있죠? 뭐 무한대로 가냐 A로 가냐? 그냥 어떤 A로 가네. 자, A로 갈 때 fx도 극한값도 저 부등호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항상 gx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fx도 어떤 값으로 가게 되면 둘 다 똑같이 간다라는 거야. 알겠지? 작거나 같다로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번엔 fx, hx, gx. 근데 얘네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한대. 어떤 같은 값을 수렴한대. 그러면 가운데 것도 a로 수렴하는 거야. 이거 우리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야.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요 같은 경우 가운데 걸 추측할 수 없을 때 왼쪽 오른쪽 갖춰져 있는 양쪽 끝에 있는 게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것도 수렴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한번 문제 한번 볼게. 자, 몇 번 볼 거냐면 이제 9쪽 가봐요. 9쪽. 자, 너희가 어려워할 만한 거 풀게요. 자, 29번이랑 제가 31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29번, 31번. 자, 29번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루트 3-x 플러스 a야. 자, 0을 대입하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그죠? 그럼 분자에도 0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a가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 됐지? 얘는 또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주면 돼? 유리화 해주면 돼요. 자, x가 0으로 갈 때 x 루트 3-x 플러스 3분의 자, 합차공식 이렇게 되겠죠? 없어지고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돼서 0 대입하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요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번. 31번도 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x 마이너스 b분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거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자,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자, 1 분자가 1로 가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0으로 가죠. 그럼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a 빼기 b가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얘를 b로 정리할 거야. 마이너스 b로 정리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됐니?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줘야 돼. 인수분해. 자, 합차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뒤에 걸 a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그러면 결론적으로 x 마이너스 1로 분모를 묶을 수 있거든?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1 플러스 a 분의 x 마이너스 1 돼서 약분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니까 a 더하기 2분의 1이 무슨 값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 됐으니까 b 값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b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바로 b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일단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방금까지 뭘 배워서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뭘 쓸 수 있다?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리. 자, 로피탈의 정리는 무슨 뜻이냐면 0분의 0꼴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언제만 사용 가능하다고? 0분의 0꼴일 때만. 자, 방금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분모를 뭐 하는 거야? 0분의 0꼴일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자, 이렇게 fx분의 gx가 있는데 얘가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면 계산할 때 막 인수분해하지 말고요. 각각을 뭐 해서? 미분해요. 미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돼. 미분한 다음에. 자, 얘 한 미분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얼마? 1로 갈 때 분모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a분의 1 되는 거 맞지? 분자 미분해서. 그러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 하면 a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 근데 0분의 0 꼴은 그냥 써야 돼. 0분의 0 꼴 아까 전에 썼던 거 여기다 대입하니까 b가 똑같이 마이너스 2 나오게 돼. 그래서 0분의 0 꼴 계산할 때 로피탈 쓰면 분모 분자 미분해서 대입하면 쉽게 할 수 있어. 인수분해 굳이 안 해도 돼요. 알겠지? 자,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지금 28, 29, 30, 31 요거 네 문제. 방금 제가 두 개 해드렸잖아. 두 문제 마저 해봐요. 근데 이건 루트 있으면은 로피탈 못 써. 루트 없을 때만 쓸 수 있어. 자, 샌드위치 내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자, 뭐냐 하면 33번이요. 아까 얘기했죠. 갇혀 있으면은 같은 값으로 수렴이 돼요. 자, 4x제곱 마이너스 1 이상 x제곱 플러스 1 fx가 뭐 이하? 4x제곱 플러스 5인데 봐봐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얼마가 되겠냐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봐봐. 나는 fx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 fx만 남겨야 돼. 그럼 모든 항에다 뭐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요렇게. x제곱 플러스 1분의 4x제곱 플러스 5.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 이 말이 뭐야? 그럼 무한대로 보내니까 얼마가 돼요? x제곱으로 나눠야죠. 아이고 이씨 나누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분의 4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럼 얘가 다 뭐가 돼? 얘가 다 0이 되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겨? 4로 가는겨. 그죠?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그냥 바로 나눌게. 1 더하기 x제곱분의 1, 4 더하기 x제곱분의 5인데 얘는 다 뭐가 돼? 0이 되니까 얘도 4가 돼서 이 값이 얼마다? 4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왼쪽 오른쪽이 다 4로 가는 거니까. 자, 32번 빨리 해봐. 32번도. 자, 여기는 일단 제가 대표 문제 위주로 풀 거예요. 대표 문제를 위주로 풀 테니까 제가 지정해드리는 문제들 수업 시간에 풀 거고요. 나머지 안 푼 것들은 숙제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죠. 자, 일단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가운데가 빵꾸나 있어. 그다음에 그 값이 여기랑 같게. 2 그다음에 1 2 3 4 그다음에 5 이렇게가 마이너스. 됐지? 자, 이제 이거 그래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0 우극한 fx. 0 우극한. 0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있다 없다? 있잖아. 뭐 여기서 멈출 거 아니야. 그죠? 얼마? 0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2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4 플러스 그러면 4에 대해서 우극한이다. 4 우극한 오른쪽에서 왔어. 그래프 따라 왔어. 여기서 멈췄어.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다이나 요거는 영상 보긴 해야 돼. 알겠지?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에서 가는 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 5 좌극한. 자, 5 좌극한 5에 대해서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 따라 왼쪽 갔죠? 값이 있다 없다? 있네. 4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리미트. 자, 위에 거랑 다른 게 뭐냐? 얘는 좌우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 뭐냐? 왼쪽 오른쪽 다 따지란 얘기야. 자, 이 좌극한 해봐. 이 좌극한은 요렇게 가서 마3이죠. 맞지? 근데 이 우극한은
5니까 얼마가 돼? 0이 되죠. 같지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뿔마가 뒤에 안 달려 있으면 저거는 극한 값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좌우를 둘 다 따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해보냐? 35, 36 요거 두 개 하세요. 35, 36 두 개 지금 하세요. 자, 먼저 자 일단은 그 35번에 있는 것부터 할게. 자, 35번에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러니까 fx의 극한값이 정의가 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찾아라 그 느낌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을 두 개 들고 따라가시면 돼요. 손가락 두 개, 나는 빨간 펜을 두 개를 들게요. 자, 빨간 펜을 두 개를 들고 자 가볼게. 자, x가 a로 갈 거야. a로 가는데 좌우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함수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럼 a로 갈 때 이렇게 갔잖아.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없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돼. a 왼쪽 오른쪽. 얘도 a 왼쪽 오른쪽에서 가는데 그래프 따라가는 거야? 다르죠? a에서 멈추면 다르잖아. 안 만났잖아. 그럼 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얘도 봐. 자, 왼쪽 오른쪽 갈 건데 그래프 따라 움직여. 안 만나죠?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도 왼쪽 오른쪽 올 거야. 자, 요렇게 해서 만나. 안 만나죠? 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 봐봐. 만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이 근처까지만 가면 근처까지만. 만났잖아. 그래서 5번은 존재하는 거야. 빵꾸나 있어도 그냥 저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아, 대코형이 아니라 요 점에서의 함수값이야, 함수값. 그러니까 실제로 요 FA가 요 값이 되는 거야, FA는. 그치? 여기 만나긴 만나는데 여기 딱 그 순간에 있는 점 밑에 있는 거야. 이거 이제 뒤에서 이제 연속이라는 걸 배울 거야, 연속에서 얘가 함수값을 대, 함수값. 여기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극한값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값만 밑에 있는 거고 요 근처까지는 다 여기 위에 있는 거야. 얘만 여기 밑에 떨어져 있다는 거야. 점이 똑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그치. 응. 자, 그 다음 자 36번인가? 요거 봐요. 그래프 그려놨거든요. 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좌극한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좌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니까 왼쪽 오른쪽 하면 어디서 만나? 1에서 만나잖아요. 요 값은 1인 거예요. 존재합니다. 오케이? 왼쪽 오른쪽 만나잖아. 그럼 1에 대해서도 왼쪽 오른쪽 만나죠?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1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 있어도 만나는 거야. 빵꾸가 나 있어도. 그 다음에 2로 가봐. 2로 가는 건 왼쪽에서 오면 1로 가고요. 오른쪽에서 오면 1로 가요. 값이 다르죠? 디귿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멈췄잖아. 이렇게. 안 만나잖아. 갑자기 억지로 만날 필요 없어. 알았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다음 39번. 39번도 자, 이거 따라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1 좌극한. 자, 마이너스 1 좌극하니까 왼쪽에서 오죠? 왼쪽에서 오다가 마이너스를 멈추면 돼. 그 값이 얼마야? 3이네요. 그죠? 0 우극한이야. 오른쪽에서 올 거야. 오른쪽에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추죠? 0이네요. 그죠? 그 다음 1에 대해서 극한값이야. 1은 자, 좌극한, 우극한 둘 다 따지는 거야. 가서 멈추고 얘도 멈췄어. 어디서 멈춰? 3에서 멈추네요. 답은 6이야.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만약에 함수 식이 있으면 그 식 따라서 대입하면 돼. 1보다 작거나 뭐 0보다 크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값을 대입하면 돼요. 자, 근데 43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43번. 자, 43번 보게 되면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 자,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5가 3이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그냥 대입하라 했죠? f 0이 3이란 얘기인 거야. 됐지? 대입하면 돼요. f0이 3이란 거 알았으니까 자, 문제에서 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fx 분의 1 플러스 4fx가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그냥 대입하면 돼요. 2 빼기 f0 분의 1 더하기 4f0이 되거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지금 몇 번? 40번, 44번 요거 두 개 볼게요. 40번, 44번. 그 44번은 x분의 fx를 만들면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내가 해야 되네. 야, 일단 40번만 해. 44번 내가 할게. 아우. 자, 일단 44번 볼게요. 자, 44번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라고 돼 있거든요. 자, 요 모양을 만들면 좋은데 근데 이 모양을 만들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0을 대입해. 그냥 대입해. 0분의 f0은 2라고 생각해요. 대입해가지고 그냥 0분의 f0은 2라고 생각을 해. 요 모양을 그냥 2다라고 약속을 해. 그 다음 오른쪽에 봐봐. 자, 문제 보니까 결국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 x 빼기 3이란 말이죠. 자, 요거 할 때 인수분해 좀 하세요. 분모를.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분의 fx 마이너스 3 됐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을 집어넣어봐. 3을 집어넣어봐. 그럼 얘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분의 앞에 거 6분의 1 되고 뒤에 거가 뭐가 돼? 0분의 f0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요 모양과 똑같잖아. 이게 x랑 x마 3 이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모양이라서 얘가 2가 돼서 6분의 1 곱하기 2니까 답은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이런 얘기 할 거야. 쌤 그냥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어차피 0분의 f0 되니까 그냥 얘를 2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선 xfx 요런 모양이 돼 있으니까 요런 모양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 그런 다음에 편의상 0분의 f0이라 쓴 거지 요 모양과 똑같은 모양 찾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렇게 좀 이해하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설명해 줄 거냐면 45번에 솔직히 45번은 너희도 그냥 풀 수 있는데 자, 이걸 좀 봐봐. 자, 요거. 자, 요걸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어떤 거냐면 자, 일단 1 우극한을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그냥 F0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1보다 조금 큰 걸 대입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1 플러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큰 걸 대입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는요. 어떻게 되냐면 F0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전개했다 생각해. 이렇게. 마이너스를 전개했다 생각해. 그러니까 1에서 1보다 조금 큰 걸 뺐으니까 0보다 조금 작은 게 나오게 돼서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극한 볼 때 0 좌극한 보면 되겠지. 이게 뒤에 있는 걸 이용해서 0 좌극한을 따지면 돼요. 그래서 요걸 알아두면은 이제 극한값 계산할 때 좀 많이 쉬워져. 치환을 굳이 안 해도 바로바로 대입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하나 더 볼까? 자, 하나 더 예시를 들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F 어떻게 될까요? 2 플러스 대입했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대입했어. 뭐가 될까? 0은 0이겠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3표. 플러스. 네, 플러스예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까? x가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야. 마이너스 1 플러스 f1 마이너스 x야. 자, 얼마가 될까요? 이는 맞아요. 2부터 시작해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한 표, 마이너스 한 표. 네, 마이너스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너 가지고 분배해 주라고. 그러면 편해. 알겠지?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지호 표정이 안 좋아. 이해한 거야? 이거 이해하면 진짜 편해져. 이거 치환 안 하고 풀 수 있어서. 극한값이 되게 편해져요. 하나 더 해줘? 다이나 하나 더 해줘? 너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아직 20분 남았는데요. 어떡하죠? 내일은 월요일이야 얘들아. 월요일 좋아.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뭐 휴일이 없어가지고요. 금요일밖에 없어요 저는. 아 좋은 건 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고3 애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날 6시 반에 퇴근해요. 놀랍죠. 하지만 그만큼 덜 벌긴 해. 근데 괜찮아요. 일찍 끝나는 게 얼마나 좋아. 내가 진짜 맨날 밤에 끝나고서 11시 넘어서 택시 타고 갔었는데 지금 버스 타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날이 해가 떠 있는데 퇴근한다니까? 와우. 그렇다고. 그래서 보강 오실 때 화목은 오지 마. 오지 마. 화목 오지 마. 월수 중에 와. 화목 오지 마. 오지 마. 오게 되면 나한테 연락을 줘. 그럼 내가 남아 있을 테니까 연락을 줘. 알았지? 지금? 아 당연하지. 오늘 가. 자, 그 숙제는 그거 다 외우면 돼. 자, 봅시다. 다음은 12쪽 46번. 어차피 못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 질문할 거야. 알았죠? 46번. 자, 요거는 자 그냥 대입하면 좋겠는데 그냥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요. 하필 이게 무한대로 가.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fx 마이너스 gx가 얼마다? 3이 된대요. 자, 이 문제들은 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저는 사실 다른 풀이는 잘 모르겠고 정석 풀이밖에 모르긴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fx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gx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내가 치환해 줘야 돼. hx로.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3으로 간다라고 두면 되고요. 그러면 hx로 치환했으니까 2fx 빼기 gx가 hx인데 난 gx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gx로 요렇게 표현을 바꿔야 되는 거야. gx를. fx는 무한대로 가고 그 hx는 3으로 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gx를 fx와 hx로 식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자 3fx 얘는 가만히 두면 돼요. 근데 빼기 gx에 요거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된다예요. 됐지? 그 다음에 분자도 마찬가지야. fx 두고 그 다음 그 gx 자리에 이 fx와 hx를 집어주면 된다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식을 전개해 줘야 돼. 전개해서 쭉 정리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 fx 더하기 hx 분의 얼마? 마이너스 5fx 더하기 3hx로 정리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엔 되게 쉬워요. 이거 다음에 쉬워. 왜냐? 어차피 hx는 3으로 가잖아. 그죠? 하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할 때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했었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걸로 나눠주면 얘가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얘만 남아요.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hx 필요 없어요. 알겠지? 요렇게 푸는 거야. 요게 좀 많이 어려워. 근데 만약에 이게 무한대로 안 가면요. 무한대로 안 가면은 치환할 필요 없어.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 알겠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게 몇 번 문제냐면 그냥 47번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47번 풀어봐. 그 진이 형 문제잖아. 이거 그 기억님들 이거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51번이잖아요. 그지? 자, 51번의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면은 자, 리미트 fx와 리미트 gx 값이 없대. 모두 없으면 리미트 fx 더하기 gx도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얘네 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더한 거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이거는 반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얘는 A를 기점으로 요렇게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요렇게 1이라고 쳐봐. 1 요렇게. 그러면 GX는요. GX는 반대로 요렇게 여기 A보다 작은 수는 1로 가고 A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가봐. 그럼 두 개를 더했어.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하면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존재할 수 있어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반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A 왼쪽에서 다 둘이 아예 반대가 되면 돼. 하나 마이너스 1, 얘는 1 마이너스 1에서 더하면 다 0 되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례를 하면 되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자, 니은은요. 자, 더한 거랑 뺀 게 존재한대. 리미트 fx 더하기 gx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모두 존재하면 둘 다 있는 거야. 둘 다 있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존재하냐라고 물어본 거야. 네, 존재하죠. 왜 존재하냐면 이거 이렇게 보면 돼.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는 거야. 더한 거를 2로 나누면 돼. f 더하기 g 더하기 f 빼기 g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fx잖아. 그죠? 이 값도 존재하고 이 값도 존재하니까 그러면 둘 다 존재하니까 이 값도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써놔. fx는 2분의 f 더하기 g 더하기 f 빼기 g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이 각각 존재하니까 더한 값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산해서. 알겠지? 그 다음 디귿이요. 디귿은 그 리미트 fx가 존재하고 리미트 fx 곱하기 gx가 존재한대요. 존재할 때 gx도 존재하냐? 자, 근데 이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 논란이 있냐? 자, gx를 바꿔볼 거야.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fx분의 fx, g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약분돼. 쌤 약분되니까 이거 존재하겠네요? 아니요. 얘가 0으로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도 얘가 존재한다고 했지 0이 아니란 얘기는 없기 때문에 디귿은 그래서 틀린 거야. 아쉽게 틀린 거예요. 알겠지? fx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다. 됐지?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저기 계산하는 문제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야, 근데 합성 기억나? 합성? 합성하면 돼. 기억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할 수 있어. 나머지도 괜찮아. 한번 계산해보고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저기 질문을 다 몰아서 봤죠 뭐. 자, 그래서 74번이요. 시간이 없어서 74번 오세요. 74번. 자, 74번을 보면 자, 어떻게 돼 있냐?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가 2대요. 자, 요거 봐봐. 자, 무한대로 가잖아.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이 아닌 수를 수렴하기 때문에 fx가 몇 차식이다? 네,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서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이 아닌 수를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니까 fx도 2차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나누게 되면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남은 값이 2가 되니까 얘는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입니다. x 플러스 1분의 fx가 마이너스 3이 된대요. 그럼 걷다가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자, 들어가면 돼.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마3이 된다. 그러면 자,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대입하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됐니? 그래서 b를 어떻게? a-4로 정의할 수가 있고 그걸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대입한다 뭐 하겠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빼기 4. 그래서 분자에 있는 걸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로피탈 쓰고 싶은데 로피탈 아직 이해 못하신 분 계셔가지고 자, 요거 4로 묶어. 합차 공식 가능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 a로 묶어. 더하기 a, x 플러스 1. 됐지? 그럼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약분할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4 전개해줘. 4x 빼기 4 더하기 a만 남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이 나와. a 빼기 8이 돼.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3이 되니까 a가 얼마다? a가 5가 되는 거야. a가 5가 됐으니까 대입하면 b가 얼마? b가 1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일단 기본 모양으로 설명할게. 로피탈 쓸 수 있으신 분들은 로피탈 써서 해도 되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알겠죠? 자, 네, 밑에 것도 좀 다 어렵겠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저거야. 78번 유형들은 다 저거던 그 뭐야. 그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똑같은 모양 만들면 돼.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분의 fx를 구하라고 하면 모든 항을 x제곱으로 나누고 극한값 취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건 됐는데 요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75번 봐봐. 75번. 75번은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표현 나와. 자, fx가 자, 보면은 자, 분모에 0 대입하면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나와야지. 그래서 뭐가 0이란 얘기야? f0이 0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얼마로 수렴한데? 마이너스 2로 수렴하면 분모가 1로 가면 0으로 가잖아. 그죠? 얘도 그러면 f1이 뭐다? 0이다 라고 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 말뜻을 뭐냐면 자, fx가 3참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래서 얘 말뜻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 얘 말뜻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 나머지는 모르니까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값 계산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값 계산해서 a, b를 구하면 돼요. 알겠지? 자, 이거 75번에 있는 거 써놔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나머지는 좀 숙제로 하자. 숙제로 할 건데 여기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 몇 쪽까지 해오면 되냐면 21쪽까지 하면 되는데 21쪽까지 하면 되는데 그 실력업 하지 마. 오케이? 실력업이랑 못 풀겠는 거 풀지 마세요. 설명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유형 12, 유형 13도 못하겠으면 하지 마. 그렇게 해 오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 개념원리 있죠? 개념원리도 그 몇 쪽까지냐면 그 151쪽까지야. 스텝 1만 하면 돼. 스텝 2 하지 말고 스텝 1만 해와. 알았지? 151쪽까지 스텝 1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도 있어. 앞에도 151쪽 앞에도 그 142쪽에 스텝 1만 하시면 돼.
좀 숙제가 많긴 해요. 근데 못하는 건 다 질문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다음 주에 꼭 RPM 4 오시고 들고 오세요. 알았죠? 갑시다.